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재밌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신사업 전반의 권위자시고 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신사업 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울대 김희집 교수님 모시고 에너지 산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전망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에너지의 전반의 권위자를 모시게 돼서 좀 영광입니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적으로 이제 석유 값이 유가가 120불까지 갔다가 지금 90불인데 뭐 우리 그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뭐 JP 모건에서는 뭐 얼마인가요? 360불까지도 갈 수 있다. 뭐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숫자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160불, 180불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90불까지 갔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유가가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월 말에 있었는데요. 그 전에 유가가 꾸준히 상승해서 90불대 초반, 한 92불 정도 갔었거든요. 이제 이 유가가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다시 그 전쟁에 대한 효과가 많이 상쇄되고 해서 다시 이제 원위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지만 최근에 가장 우려는 이 과연 경제에 불황이 오느냐. 불황이 온다면 기본적으로 석유의 수요가 줄거든요. 특히 어제 미국의 원래 여름철에는 이 석유의 수요가 많이 늡니다. 그 휘발유, 가솔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느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원유와 휘발유 재고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는 바람에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의 방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과연 경제 불황이 오느냐, 여기에 많이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도 10만 배럴 정도 증산한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약간 헛걸음 비슷하게 하신 것 비슷한데 어쨌든 여름철에 이제 유가의 수요가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뭐 드라이빙 시즌이니까 이제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보면 사실 경기가 살짝 침체 쪽에 있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천연가스 사실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가는 거 뭐 5분의 1만 주겠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근데 그 천연가스가 유럽의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천연가스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사실 더 위험스러운 에너지 자원은 가스입니다. 석유는 사실 상온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유통이 쉽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문제는 가스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마이너스 162도라고 하는 그런 그 낮은 온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히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스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전환이 어려운데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에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발목을 잡게 됐고 러시아가 이제 5월까지 줬던 가스량의 6월에는 60%, 40%로 떨어뜨리고 30%로 떨어뜨리고 지금은 20%로 떨어뜨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 상당히 가스 가격이 한 2년 전 대비 뭐 30배가량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 겨울에 더욱 오를 것이고 물량이 딸 것에 대비해서 상당히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많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제 유가의 하락은 경기 침체가 조금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좀 있는 것이고 수요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혹시 교수님께서는 예상도 보통 하십니까? 유가가 그럼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어떻게 변할 것 같다.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가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면 큰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측이 어렵고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를 통해서 만약에 석유 수요가 줄면 여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 석유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중국이 지금 봉쇄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중국의 봉쇄가 풀리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경제 활동이 살아난다면 사실 유가는 지금 공급에 대한 투자가 오랫동안 적었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하.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유가는 또 상당히 상승할 그런 여력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지금 공급에 대한 투자가 적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공급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스 얘기, 천연가스 얘기 한 번 더 해보면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 네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네. 최근 독일 슈레더 전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뭐 가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20%로 줄였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늘려줍니까? 아니면 계속 무기화를 할 겁니까? 뭐 네. 물론 푸틴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러시아는 분명히 가스를 무기로, 이 에너지를 무기로 분명히 쓰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유럽의 대응은 또한 굉장히 단호할 수 있습니다. 단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나도 러시아는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가스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요.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재생에너지를 오히려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래서 독일은 50% 정도가 목표였는데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에 80%로 늘리겠다고 하는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도 제시하고 있고, 또 이 파이프라인이 아닌 중동에서 미국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 LNG, 이 액화된 가스 시설이 필요한데, 액화된 시설로서 그 FSRU라고 이 선박 해상 터미널을 많이 짓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석탄과 원자력도 다시 살려서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겨울이 되면 네. 유럽은 큰일 나겠네요. 네. 어허.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고요. 따라서 유럽은 지금 전력과 가스의 수요를 줄이는 국민적인 노력을 엄청 시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공 청소기도 못 돌리게 한다든가, 아하. 그리고 겨울철에 적정 온도를 낮춰서, 실내 온도를 낮춰서 난방을 줄이게끔 한다든가, 네. 그리고 가스 요금과 전력 요금도 좀 그때그때 좀 반영을 많이 해서 최근에 독일의 경우는 가스 요금을 60%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가격 시그널을 확실히 주고 수요를 줄이게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뭘까요? 그 온도를 수입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그렇죠? 우리나라 온도를 수입하면 그게 아주 여러 가지 해결이 많이 될 텐데요. 물만 좀 따뜻하게 해서. 네, 그렇죠? 네. 예. 자, 원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원전은 사실은 그린 에너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렇죠? 탄소 중립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독일은 원전 안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원전을 폐기하기로 했다가 근데 요즘에 좀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네네, 다시 폐기한 원전을 좀 더 연장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을 대폭 확대하기로, 새롭게 많이 짓기로, 그리고 인력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기타 이제 폴란드, 체코, 핀란드 이런 국가들도 원전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생태계에 조금 무너졌지만 그래도 네네. 아직은 가장 원전을 잘 건설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게 아주 좋은 먹거리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먹거리 말씀 들으니까 네.
뭐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네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다가 생산해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먹거리 그러면 벌써 주식시장에 대해서 딱 관련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이 원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전 관련 그 회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에 안 계시니까 원전 관련 회사들 수혜 받겠습니까 앞으로? 네,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짜는데 저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 믹스, 향후 20년간의 에너지 믹스를 정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은 방침을 명확히 했고요. 또 원래 그 수명이 다한 원전이 한 10기쯤이 도래가 되는데 그 10기를 대부분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후됐으니까. 그렇죠. 좀 개선하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원전 수출, 특히 가까이 다가와 있는 부분은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이 이제 곧 수주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화이팅입니다. 그다음에 체코, 폴란드도 1, 2년 안에 저희가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했던 그런 좋은 결과를 좀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좀 해도 되겠네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아리백이라는 거, 이제 이런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뭐 어쨌든 수력. 수소도 있겠네요. 수력도 있고요. 삼성전자 아직 가입 안 했죠? 네, 지금 열심히 고민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재생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런 상태고 있고요. 산업부가 열심히 지금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추가된 그 직접 PPA라는 방법이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 것이고요. 그것을 좀 더 제도를 조금만 더 잘 정비하시면 대한민국에 있는 글로벌 제조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큰 힘이 되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부터, 특히 유럽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아리백에 대한. 그 아리백에 대한 압력을 쉽게 좀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제도를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걸 또 얻어갈 수 있을까 지금 생각이 바로 났습니다. 그러세요? 네, 교수님이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신산업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직접 PPA라고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럼 직접 PPA를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직접 PPA가 뭐고 그러면 거기서 어떤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신사업추진위원장은 전에 했었고요. 현재는 제가 중장기 에너지 계획자하고 전력 수급 계획, 가스 수급 계획자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PPA란 대한민국에서도 아리백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직접 계약을 한다. 한전이랑 하지 않고. 네, 그렇죠. 그동안은 꼭 한전을 통해서 한전으로부터만 샀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최근에 첫 케이스가 나왔는데 아모레 퍼시픽이 SK E&S로부터 직접 이 태양광으로 만든 전력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태양광 단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 풍력 단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좀 쉽게 설명하면 작은 한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작은 한전이 돼서 계약을 하고 한전의 그 송전망, 배전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망 사용료만 내고 한전은 그 역할만 하시고 이 전력 수요자가 삼성전자, LG, 엔솔 뭐 이런 기업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혹시 우리 그 교수님이 아신지 모르겠지만 동국 SNC라고 네네. 네, 네네. 그 회사가 풍력 단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단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기를 네네. 삼성전자에 직접 팔 수 있겠군요. 네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동국 SNC의 마진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전기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파는 겁니까? 네. 전기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기를 파는 가격은 네네. 조금 다양합니다. 네네. 그게 그 REC라고 하는 그런 보상 체제의 가중치가 이 좀 종류마다 상당히 다른 면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는 사실은 풍력보다는 네. 태양광이 아리백의 네. 대상으로서 좀 더 가까운 그런 상태고요. 육상 풍력도 꽤 괜찮은데 네. 해상 풍력은 워낙 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직은 아리백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다. 해상 풍력은 아리백에 들어가려면 한 3, 4년 있으면 그래도 들어갈까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직접 PPA까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 들었습니다. 그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너지 산업 전반의 권위자이신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개경교수이신 분을 모시고 김희집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